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 건데, 시작에 앞서서 네. 뭐 별일 없으셨어요, 그동안? 저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네.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일정이 조금 많이 없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또 많이 일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보면은 박사님도 약간 살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PC 웃은 게 박사님 말을 듣고 웃은 게 아니고 그 멘트 중에 그게 있었어요. 박사님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멘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그게 툭 보여가지고 저 어제 굶었어요, 하루. 하루 효과. 저녁이라도 안 먹었어요. 요즘 너무 네. 더워서 계속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음료를 섭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오늘 좀 방송을 위해서 신경을 썼고요. 어쨌든 그리고 좀 바빠지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네, 다행이죠. 저도 많이 바빠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네. 어쨌든 사실 이제 올해 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백신 그렇죠. 나올 때까지 네. 얘기하고 최소한 오늘 말까지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네네. 얘기하니까 이제는 좀 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거 우리 치통령이 얘기했던 1인 1감 네네네. 그거 찾아보셨어요? 찾아봤어요. 너무 네. 어머 나 정말 네. 완전 반했잖아요. 완전 재밌어가지고 네. 그리고 치통령님이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견지명이라고 그러나?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나서 완전 떴잖아요. 방송에서. 일일일까? 그 막저부 그때 있던 시즌이어서. 그래서 막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1일 1강 이거 보면서 느끼는 네. 점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상황을 재밌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되게 제일 그 포인트가 그거던데요. 어쨌든 좀 시대를 앞서간 것도 있었고. 그렇죠. 시대 앞서가고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재미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신선한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그래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있지만 좀 재밌는 일을 찾아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일 일감처럼 네. 하루에 한 가지씩 취업을 위해서 맞습니다.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포인트였죠. 일일 일취 이런 것처럼. 일일 7강, 일일 일취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일 일취. 한번 그런 거 나중에 한번 우리 챌린저라고 그러냐? 네네네. 그런 거 한번 챌린지. 그래서 행동하시는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취업인 클래스를 통해서 구직활 활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보시고 오늘 1시간 동안만이라도 또 열심히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준생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 먼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컨셉이 취업보살 치통령 중이세요. 그러니까요. 저 그동안 그거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취업보살 예전에 무릎팍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면서 이런 컨셉이구나. 오늘 그래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살의 컨셉은 정확하게 좀 답을 드리는 그런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셨습니다. 네. 누구시죠? 잠깐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좀만 네. 저는 이제 꿈을 정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이제 대학교 때 엄청 잘 놀다가 이제 진로를 정하고 이제 좀 먹고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진로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막상 앞에 닥친 게 그거잖아요. 자소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래서 오늘 면접에 대한 또 고민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면접. 근데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데요.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돼요. 네. 네. 마스크는 제가 더 좀 신선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좀 뭔가 시작하려고 하신 것.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저는 마케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펙적으로 준비를 하다가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스펙을 쌓을 거긴 한데 언젠가는 면접을 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보살님들께 좀 오늘은 취업 보살님이세요. 네, 우리 취업 보살님 오셔야 돼요. 그럼 오늘 좀 오셨는지 좀 보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그걸 고민되는 걸 해주세요. 아니 뭐 이제 취업에 관해서는 뭐 유튜브 영상이 참 많아요. 유튜브 영상도 많고 뭐 그냥 TV에서 봐도 뭐 면접 볼 때는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도 면접이 뭔지 그쵸. 저기 와 완전 훅 면접이 뭔지 모르겠다. 야 솔직히 뭐 안 보고 싶긴 한데 봐야 되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니까 뭐 면접이 뭔지 아니 또 그런 뭐 유튜브에서나 뭐 이렇게 막 정보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 모르겠다. 네, 그 면접을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르는데 뭐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막상 가면 적용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면접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네. 감이 안 온다. 네. 네. 이게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한번 그걸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자 우리 취업부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네, 그럼 오셨죠. 아까 왔어요. 아까 그래서 막 적으시는구나. 아까 예. 자, 예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은 말씀 주신 것들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분의 네. 핵심. 아, 첫 네. 번째, 공부를 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봤는데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냐면 예전처럼 뭐 한두 개 정도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겠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또 들어보다 보면 다 맞는 말을 하죠. 틀린 말을 올리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면접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상황과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직무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그 많은 돕 중에 그러면 가려서 첫 번째를 질문하셨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인 거겠죠.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가장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쪼개고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런 그 유튜브 강의만 보면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도를 받거나 대형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좀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면접이 뭐냐? 당연히 면접관을 설득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르듯이 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갖고 접근하시는 거는 정말 그것만큼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게 정말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보다는 내가 이제 첫 번째 진정성 있게 나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시면은 정말 준비는 별로 안 됐는데 안 했는데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면접 한 번도 네. 안 봤는데 한 방에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요. 막 예. 되게 억울한 케이스도 있죠. 근데 네. 제가 봐도 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되는 케이스도 솔직히 좀 있어요. 맞아, 있어요. 왜냐면 노력하는 게 막 6개월 이상 되면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좀 들거든요. 얘가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털레털레 와서 한 10분 얘기하고 가서 면접 봤는데 네.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맞추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대신 다만 우리가 가장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내가 가진 이야기를 우선 진정성 있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게 그 노력이 먼저 필요해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꼼수들보다 스킬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먼저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말을 하고 그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일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미팅 해보셨나요? 미팅은 대학교 시절에 시절이 나왔어요.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해준 대로 아주 간단히 말해서 아까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설득이 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호감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죠? 그러니까 연애의 기술처럼 연애 기술의 첫 번째는 호감을 얻어라.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호감을 얻으려면 진정성 있게 해라. 첫 번째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삼다수 보이도 정보의 요소 너무너무 많은 거 막 얘기도 다 다른데 그렇죠. 너무 그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오히려 꼬인다 스텝이. 스텝이 꼬여요. 정말 그래서? 이것 좀 많이 보지 마시고. 근데 궁금한 게 네. 사람마다 다 호감 사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그러니까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 자, 보세요. 네. 제가 제 눈에 가끔 이거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면접을 보게 되면 하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전국 통일이 아니잖아요. 네. 즉 뭐냐면 우리가 수능은 하나로 딱 봐서 하나의 기준을 맞추면 되는데 면접은 각자 회사의 사장의 생각, 그날 컨디션 모든 것들이 다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려고 하는 직무 안에서 좀 다양하게 면접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 사전 조사, 특히 제일 먼저 저는 면접도 중요한데 그 전에 기업에 대한 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킬, 기본적인 면접에 대한 스킬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시고 거기에 좀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는 게 답이지 안 그러면 솔직히 좀 답이 그러니까 상대방 학교가 어디고 그렇죠. 그럼 학교에 대한 거기 그 앞에 뭐 있지 않 이런 얘기 딱 해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공감을 그러니까 형성하자. 아까 말했던 막 이런 네네네. 스킬보다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팔아. 그렇죠. 뭐, 그게 예. 첫 번째. 첫 번째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에 대한 예. 정보. 그거를 좀 더 많이 알고 가야겠다. 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분은 그러니까 임원 면접이었어요. 임원 면접 갔는데 그러니까 거의 면접 거의 망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말하는 것도 스텝도 꼬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부 때 이제 그걸 했어요. 골프를 배웠었어요. 근데 임원 면접이니까 뭘 잘하냐, 좀 골프를 좀 배웠습니다. 또 골프 얘기 나오면 나 완전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뭐 저기서 필요 없죠. 어떻게 하면 치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해서 아연은 어떻게 이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다른 스킬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가 되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하나의 예시이긴 한데 그만큼 그 사람의 관심사 하나를 꺼내는 게 솔직히 뭐 오늘 제가 보살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진짜 보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살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업을 직업을 바꿔야 된다. 아, 오셨다며 아까. 네, 예, 그렇죠. 그분은 오셨죠. 이제 많은 지식가에 오신 분이고요. 네. 네. 그 영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좀 더 사람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좀 기업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렇죠. 네. 또는 거리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눈치도 있어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이제 때나 골프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타이밍도 중요한 게 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걸 준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도 떨려요. 네네.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면접을 나중에 잘 보는 친구들 보면 정말 많이 면접을 많이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익숙해지면서 애드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많은 이제 몰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에 대한 정보 다음으로는 일단 경험을 해야 된다. 네, 근데 네. 그런 건 어떨까요? 저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쉬운 면접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쉬운 들어서, 면접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1단계는 개인적으로 소개팅도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뭐 해외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육생 선발한다든가 이거 다 면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렇죠. 면접,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결국 프로세스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꼭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 그리고 저 그런 얘기도 해요.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보다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조금 약간 편한 개인 면접들 많이 하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알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으니까 꼭 내가 목표로 하는 큰 이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조금 소규모 회사들을 면접을 보는 것도. 네.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나중에 막 조언도 해줘요. 그렇죠. 사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뭐 이런 그렇죠. 건 괜찮아. 1대1로 면접 보는 건 괜찮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포멀한 그래서 약간 좀 면접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다니면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약간 조심스럽게 해서 혹시 네. 방송 중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 그러니까. 안 좋을까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왜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기업을 저기다 좀 놔두고 그 전 단계부터 여길 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막상 했는데 그 회사가 너무 좋아. 그럴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인연이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저는 꼭 그거를 뭐 어떤 이용한다 이런 거보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충분히 면접의 기회를 가져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상당히 해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목표하는 네. 기업에 가기 전에 다른 회사 면접을 또 면접을 보시는 거죠. 그쵸, 이제 마케팅 회사다. 그럼 마케팅 네. 회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완벽히 질문을 이렇게 막 너무 회사를 하나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몰빵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마케팅 회사를 면접 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고에 나와 있는 상황하고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네네. 관련 분야의 면접을 뭐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한 번씩 보면 딱 거기서 네네. 알고 준비 더 해갖고 이렇게 얘기할 거 이 정도 상태면 예, 그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또 면접에 그렇게 사전에 연습해 보면 질문들이 와요. 사전에 연습이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걸 질문하네라는 게 그게 또 학습이 돼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 이외에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면접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정보도 취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어떻게 좀 됐어요? 네.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게, 그 어쨌든 다 똑같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본적으로 도대체 뭘 물어본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연하니까 뭘 물어본지도 모르겠고 또 면접에 뭐, 어떤 네. 질문이 뭘 물어볼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물어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각자 이제 경쟁 시스템이다 보니까 필살기 정도는 하나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필살기 개인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지 필살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1번 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주요가 제일 핵심일까? 네. 그죠? 아, 네, 예, 그렇죠. 가장 이제 이거를 가장 잘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거. 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만의 필살기가 필요할까? 뭐 네. 이런 거. 예. 이거는 딱 한 줄로 정할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원 동기고요. 두 번째 필살기는 직무와 관련된 강점이면 됩니다.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왔네. 왔어. 그죠? 네, 제가 방금 네, 맞아. 드디어 왔어. 네. 예, 좋습니다. 예. 지원 동기는 너무나도 너무나 뻔한 내용이긴 해요. 네. 너무 알잖아라고 하는데 실제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답변하는 과정이 힘든 거잖아요. 만들기 힘든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원 동기는 저도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가서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지원 동기는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죠? 가서 우리가 돈을 받는 대신 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마케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마케터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혹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가장 첫 번째겠죠. 그게 지원 동기예요. 다른 지원 동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조정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맥락은 이거다라는 혹시 방송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필살기는 이게 얘기들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정말 나를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케터로 가는데 제가 춤을 잘 춰요. 가서 춤을 잘 추면 저를 뽑아줄까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춤을 출 수는 없긴 하겠지. 왜 뽑을 수도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좋아해. 나 춤잘 춤을 좋아해. 이게 SO에서 한번 특정 회사에서 한번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먼저 박수님 얘기하신 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준비했는 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거 했대요. SOE 좋은 기분이니까 이걸 딱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뽑혔죠. 네. 근데 그게 왜 뽑혔냐면 쟤는 뽑으면은 저녁에 회식할 때는 재미는 있겠다. 이것 때문에 뽑혔던 거죠. 그래도 아무 때나 춤추면 안 돼. 그렇죠. 아무데나 춤추면은 그러니까 이게 본인 성향에 가야 돼요. 예. 농담이 잘 할 수 있는 분인지 분야인지 여기는 춤추면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여기 소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 컨셉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 춤도 아무나 추면 안 되는데 딱 만약에 춤추면 얘 갔네. 그분은 제 박사님이 오신 거예요. 위에서는 박사님이 지금 아니다를 딱 명확하게. 예, 아니다. 예, 좋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겠죠. 필살기는 필살기는 직무와 관련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점을 먼저. 그럼 그게 뭘까요? 지민 씨는 뭐예요? 저는 좀 늦게 꿈을 정해가지고 네. 사실 제가 강점이라고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막 마케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알고 그냥 바로 실천을 했어요. 예를 들면 SNS 영감 마케터는 또 영감 기획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영감 계정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인턴 같은 것도 막 알아보고 그리고 지원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네. 늦게 되는 나무가 그런 건 뭐죠? 그 늦게 만들어진 그릇이 뭐 했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럼 오히려 되게 근데 실천을 바로바로 네네네. 했다. 이거 굉장히 실천력이 좋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이렇게 바로바로 자기 것들 해 나가면서 실력을 쌓고 있다. 이거 굉장히 여기 컨셉하고 맞을 것 같아요. 지훈 씨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고 진중해 보이면서 진정성 있어 보이는 맞습니다. 근데 관상이 그래요. 왔어요 저도. 근데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실천하면서 이런 걸 느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신입이다 보니까 정말 퍼포먼스는 아니었잖아요. 많이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동기적인 부분에서 얘를 뽑으면 이렇게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취약점이잖아요. 남들처럼 막 이런 마케팅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까 첫 번째 스타트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데 나는 이거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것 중엔 자기 약점을 오히려 강점화시켜서 지금 지훈 씨처럼 말하는 다 그랬지만 나는 이랬다. 이거 되게 좋네. 그렇죠. 이거 지금 하나 뽑았으니까 이게 보살이에요. 이 컨셉 되게 좋아. 이 컨셉 좋아.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왠지 이렇게 한 번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해낼 것 같은 스타일이야 여기가 지금. 진중한 느낌도 있고 아주 무게감도 있고요. 춤추지 말고 춤은 안 추는 걸로. 그 사람 그분도 너무 그 상황이 그래서 됐을 거예요. 여기 잠깐 중간에 자기소개시 어느 정도 적당하고 센스 있게 어필하는 법 이런 질문이 잠깐 왔는데 그렇죠. 이게 센스의 정도에 따라 다른데 즉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별거 아닌데 이만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센스 있게 어필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자, 내가 인턴 했는데 조금 부족해, 많이 하지도 않았어. 근데 얘기하기도 그래. 근데 이미 자기소개서 썼어. 그쵸?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뻥친 거네. 100% 뻥은 아니지만 약간 과장된. 약간의, 그쵸. 약간의 10%의 진실과 90%의 이제 포장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거. 아니 저도 걱정되는 게 어느 정도 MSG를 뿌리잖아요. 그렇지. MSG. 이제 인맥 좀 비슷한 네. 좀 뿌려서 자소서를 쓰는데 그렇죠. 그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진짜 면접에서 물어보시면 들통날 것 같은 그 걱정이 살짝. 붙긴 붙었는데 서류에서 붙긴 붙었는데 네. 들키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있죠. 첫 번째는 우선은 그분들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보살이에요. 우리 인턴을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첫 번째는 믿지 않습니다. 왜 인턴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뽕을 열심히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은 서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과장한다고 해서 너 왜 과장했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 대신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도와 그 다음에 보기 생각과 느낀 점이 뭔지를 조금 더 파악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 안에서 이거 너 진실인데 이거 정말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면접관들이 더 잘 알죠. 그러면 막 인턴 이런 거 많이 하고 직무 경험 많이 했다고 해서 막 얘가 일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턴이나 혹은 직무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얘가 다른 데는 가지 않겠다는 첫 번째 조건이 있겠죠. 해봤으니까 또 했어. 인턴 했는데 다시 또 왔어. 그렇지. 그럼 괜찮아. 얘는 그러면 다시 했을 때 저랑 적성이 안 맞아, 이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당분간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심.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직무적으로 내가 계속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도 앞으로 커나갈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성장성, 동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즉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안에서 성과를 내는 거는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큼 조금 더 진정성있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간의 MSG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을 우리가 달리 한 거죠.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약간의 MSG 정도는 괜찮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인드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또 MSG라는 거는 몸에 그게 나쁜 게 아니래요. 그렇죠. 검증이 됐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를 들면 사무 보조보다 사무 지원 이런 말들이 되게 주도적이잖아요. 표현을 달리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지원하고 보조는 사실 보조했지. 그렇죠. 보조는 수밖에 없고요. 그죠. 뭐 심부름하고 이랬는데, 아니 난 지원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뭐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건 하나 있어. 내가 그런 친구 하나 봤는데, 면접을 하나 보는데 다 된대. 다 했대. 학교 다닐 때 다 했고 다 된대. 이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치송이 말했던.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 나이에 그 정도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된대요. 뭐 이거 해보셨냐니까 그거 해봐서 알고. 뭐 해봐 라떼는 말이야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너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뭐 못하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건 다 감안해서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훈 씨 자체가 뭐 또 이렇게 뻥치고서 얘기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MSG를 지훈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소개서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하겠죠. 사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지고 끝까지 했습니다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뭘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목사를 하면서 옆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오해가 있을 게, 그러면은 막 이 자소서가 과장돼 있는 거라고 보냐?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아까 인턴 했다. 그런 거 사회 경험 했네. 이 정도? 그다음에 해외 봉사 갔다 왔다. 그럼 그래도 외국 구경을 하고 왔네. 뭐 이 정도? 그 정도. 뭐 어학 700, 뭐 800 된다. 그럼 영어는 조금 알아듣겠네. 이 정도겠죠? 그죠?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과장이다 아니라
아 이런 거 네. 있어 이 정도다. 첫 번째 일단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특히 예.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이렇게 지훈 씨 같은 그렇죠. 스타일. 얼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찔러보고 싶어 그 부분. 오히려 아, 제가 뭐 그렇게 속이는 게 있나? 되시구나. 예,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이 약간 아까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러면 네. 제가 이거 오히려 더 뻥친 게 뭔가 더 있나? 있나? 이렇게 체크해보고 싶은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던 거 다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뭐가 네. 문제죠? 네,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했잖아. 그럼 됐죠. 예. 100% 뻥은 안 된다 그래도. 저 그리고 완전 저는 정말 강조하는 게 거짓말은 안 돼요. 그렇죠. 안 한 걸 했다 그러거나 이거는 그러면 바로 나타나요. 몇 번 질문하면 아 이거 아니네. 이건 정말 저는 B. 오히려 그러면 아무리 조건이 됐어도 안 뽑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네. 나중에 일하면서도 또 나오고. 예, 또 나오니까 절대로. 그래서 저는 못한 게 있더라도 쓰지 않은 정 안을 할지언정 그렇죠. 거짓말은 하지 절대 하지 말자. 거짓말. 그게 첫 예, 번째. 거짓말과 MSG는 다르다. 아, 그죠? 그 예. 경계가 애매하긴 하죠.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그럴 때는 저희 취업인 클래스를 좀 신청하시고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우리 치정형이 그리고 이런 건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더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훈 씨 같은 스타일은 또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우리 네. 취업보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네. 취업보살로 네. 그러죠. 다음에 네. 여기 진짜, 뭐 하나 진짜 띄고 오늘. 이렇게 자, 또 오늘 또 더 질문 있으세요? 요 정도로. 진짜 그 그럼 정도로. 두 가지 지금 첫 번째 질문 해결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 두 가지 다 해결은 됐어요. 아까 어떤 거 해결된 거예요? 또 질문하기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면접에 대한 면접이요? 그런 초반에는 개발적인 완전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그렇죠. 부분 해결됐고 네. 또 이제 필살기적 부분은 직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게 좀 먹힐 것 같다. 네. 네,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좀 확실히 해결됐어요. 가져갔- 네, 아, 가져갔죠.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우리 얘기 들어보는 출연 네. 얘기들과 어떤 점이 좀 저기 좋았나요? 일단 제가 그 방송을 많이 몇 번 음. 봤는데 너무 호감형이셔가지고 아. 네, 정말 한번 와보고 싶은데 이렇게 초대가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네. 취업인 클래스 진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짠 거 같잖아. 짠 거 같잖아. 아니, 이거 진짜 진짜요. 안 했어. 그쵸, 안 네. 짰죠. 아니, 저희는 이렇게 게스트분이 오셔서 고민을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네. 과정인 거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또 네. 지훈 씨 다음에 고민 있으면 나와주세요. 아, 네, 물론이죠.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진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좋은데 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네, 화이팅! 예, 좋습니다. 네. 기팍팍! 그렇죠. 예. 자, 다음 고민 또. 네. 예, 우선은 네. 공지가 방송 후에 일단은 네, 만족도로, 네. 설명- 자, 중간에 한번 공지사항 알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냐면, 오늘 이제 방송 보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완성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좀 만족도도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 채널 이름에다가 메일을 좀 보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 증빙 서류에다가 메일로 신청하기, 그 카카오 채널 예, 그렇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추가로 좋아요, 구독도 좀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또 우리 정리되셨나요? 또 기 이제 좀 빠지셨습니까? 아니 이제 다시 충전하고. 들어오세요. 한 시간 원래 물이라도 들어왔어요. 한잔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또 지난번에 오셨던 치즈입니다. 네. 네. 방송에 맛을 드렸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 또 근래 변화가 있으셨죠? 예. 아, 그쵸. 제가 취준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을 하게 됐는데 오. 좋은 기회로 일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네. 지금 예. 어디 열일하고 일하신 지 있어요.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3주가량 돼가고 있습니다. 3주 되니까 어떠세요? 아직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시키시는 거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3주 됐으면 일단 이제 용돈은 버시는 거죠. 자, 서로 간에 자. 그런 그 분위기 파악은 좀 되셨겠네요. 3주 정도 되셨어요. 일단은 뭐 해봐야 아는 건데 일단 지금 뭐 면접을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여기는 네. 유경험자. 네. 자 그럼 유경험자로서 어떤 질문?
제가 면접 경험이 3번 정도가 있는데 제가 면접 볼 때마다 너무 떨어가지고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준비한 대답마저도 못하고 이제 머리가 하얘지다 보니까 태도마저 흐트러지더라고요. 뭐 허리를 굽힌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X자로 이렇게 꼰다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너무 긴장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 다 떠셨어요? 네, 3번 다 너무 떨렸는데 그 떨림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고 그렇죠. 대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근데 평소에 것 같아요. 발표하시거나 이럴 때 예전에 학교에서 네. 뭐 그런 거 별로 안 떠셨어요? 저는 학교 발표는 그래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막 떨는 편은 아니었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말하는 거. 아, 그래도 되게 전혀 안 떠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근데 그럴 때는 잘하세요? 막 누구 네, 앞에서? 그거는 괜찮은데 면접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저를 평가하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말 실수를 하거나 뭐 태도가 살짝이라도 틀린다면 이제 안 좋게 보실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발표 불안이 있으신 건 아니고 네네. 면접 때 특히 면접, 평소에 발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면접 때만 되면 머리가 하얘지고 네. 그렇죠. 도대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죠. 앞으로도 이제 면접 볼 일들이 있는데 어떡했으면 좋겠냐. 그렇죠. 여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죠. 네. 저희가 또 이게 뭐냐면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가서 떨지 않게 심호흡을 해라. 면접장에 가서 떨면 심호흡을 해라. 근데 가서 심호흡하면 더 떨립니다. 더 떨리죠. 오히려 심호흡하는 게 그게 숨이 벅차올라서 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명확한 방법들이 있죠. 그냥 단순히 면장에 가서 떠는 그 심호흡하는 것보다도 좀 그 면접 상황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실제 면접에 가기 전에 그 전 단계 면접을 거치는 것도 이제 어떤 면접이 이렇구나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긴장이 덜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조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그냥 심호흡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이게 체계적 둔감업이라고 합니다. 그 약간 전문 용어긴 한데 예, 이제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호흡을 통해서 근육을 이제 이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당일날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전에 좀 연습이 돼야 되죠. 왜냐면 지금 간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요즘에 그 실제 채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팁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 내 몸에 이제 긴장을 이완하는 법이 좀 먼저 필요합니다.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주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좀 릴렉스하게 몸을 좀 긴장을 푸는 방법, 심호흡 하는 거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복식호흡을 좀 시간이 남아있고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복식호흡이나 이런 것들 심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이완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면접 상황을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 한번 나눠보세요. 10개까지 안 되면 5개만 나눠보세요. 예를 들면은 면접 가기 하루 전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보고 면접장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애 대기실이야. 떨리나 안 떨리나 한번 보시고 면접 들어갔어. 그래도 이제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내가 가장 떨리는 데와 가장 약하게 떨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장 약하게 떨릴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상황을 계속해서 심호흡하면서 떨리면 너무 떨려. 그럼 다시 심호흡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내가 그 어떤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는 이게 이제 체계적 둔감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솔직히 매번 혼자 할 때도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했던 게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등학생 앞에서는 떠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저 초등학생이라도 떨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저도 실제 그럴 것 있었어요. 같아요. 네, 그럼 좀 나이를 좀 더 낮추거나 좀 이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나이 그 앞에 있는 상대를 좀 낮추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아니어도 돼요. 나 여기 연습하러 왔어가 오히려 나한테는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고 면접을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2가지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많이 얘기해봐야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어때 도움이 됐어요? 약간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면접 갈 때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냥 딱 준비한 것만 딱
대답하고 오는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준비한 건 잘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잘하고 싶고 간절하니까 막 대답도 막 머리가 복잡해져서 준비했던 대답도 막 꼬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 말에 핵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이 처음 시작할 때도 잘 보이고 싶다. 그렇죠. 너무 잘하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대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인지적인 요법 중에 생각 가다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반드시 나는 회사에 입사해야 돼. 뭐 아니면 나는 여기에 꼭 돼야 돼. 꼭 반드시 머스트 이런 생각을 하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친구도 꼭 잘 되고 싶 이러니까 꼭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습하고 오자. 아니죠. 아니면? 잘 되면 좋겠고 아니면 말고는 아쉽다. 아니면 아쉽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합격하면 좋겠지만 면접 잘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면접만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춤춰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그다음 면접에서 하나도 안 되는 그 심지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면접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자. 이 정도. 그러니까 나를 어필 한번 해보자. 아까 누가 여기 썼어요.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인터뷰. 인터뷰 가지. 뭐 인터뷰 잘하잖아요. 지금 인터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뭐야? 나만 떨리냐? 너도 떨린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저는 여기 예지 씨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조금 본인이 반드시 잘해야지. 꼭 해야 돼. 꼭 합격돼야 돼.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지 씨도 있긴 하겠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저기가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서 또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면접에서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나 준비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안 하면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 진짜. 여기 왜 왔니?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앉아있다 가더라고요 진짜로. 그 수능 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고맙죠. 집단 면접에서. 그쵸, 고맙죠. 도와주 깔아주잖아. 좋아요 그런 사람. 저 같은 깔아주셨어요. 수능에서. 그래도 수능 얘기야. 갑자기 긴장 더 하려니까 아니면 말지라는 게 저는 저 수능 때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뭐 이것만 오늘만 날이야 뭐 그냥 최선을 다 내년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셨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흘러갔는데 좋습니다. 아까 첨언할 거 첨언하는 게 마찬가지. 면접 답변이 이제 떨리잖아요. 근데 떨리는 순간에서도 일단 스킬적인 부분이니까 면접 상황에서 떨리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한 게 그대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준비했던 게 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에 대한 스크립터는 어느 정도 작성을 하고 숙지가 돼요. 그러면은 막 떨려. 근데 나도 모르게 물어보는 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꼭 좀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100% 가서 애드립 치지 마시길 꼭 좀. 그리고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좀 한번 시뮬레이션 왜 있잖아요. 촬영해보고. 그렇죠. 이거 혼자서도 요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하면 또 인조인간이 되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제발 이거는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면접 로봇 같이 나오는 사람. 뭐 이렇게. 맞아. 자세 항상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좀 안쓰럽긴 한데 좀 긴장 풀고 오히려 그러니까 어쨌든 좀 한 번씩 연습도 해보고 스크립트 가지고 연습해보는 건 좋은데 지금 예지 씨 상황은 너무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스텝을 꼬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100m 달리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꼭 1등 해야지. 이러면 넘어져. 저는 예지 씨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잘. 면접에 대한 뭐 이런 준비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은 조금 그런 거 약간 내려놓고 좀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강점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렇게 말을 잘해. 여기 써있었어요. 너무 잘 잘한다. 진짜요? 근데 어디 갔어? 여기 말 잘하는 MMN 분 지금 친구 아니에요? 친구? 여기 뭐냐면 없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예지 씨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 좀
필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리하자면 호흡은 어쨌든 뭐 어쨌든 복식호흡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괜히 나중에 복식호흡은 그 긴장되는 순간에 호흡하다가 오히려 더 그게 긴장을 올라와 버려요. 미리미리. 아, 그럼 예지 씨 하나 얘기할 거 있어. 호흡이 짧아요. 예지 씨 지금 아, 얘기를 할 때 진짜요? 왜냐면 왠 줄 아세요? 왜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아.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앞에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호흡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소에 네. 자꾸 숨을 내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중간에 약간 좀 중간에 숨이 좀 벅차오르는. 뭐냐면 약간 하고 싶은 말이 막 머리에 정리되는 걸 얘기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급하다. 예, 그러니까 숨을 좀 내리는 훈련을 네네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호흡법 네네. 이거 평소에 하자. 그 당일날 가서 하다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긴장 호흡 때문에 긴장으로 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법 한 번만 해보세요. 네, 호흡법은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적인 스피치적인 부분인데 뭐 2초, 그다음에 4초, 그다음에 뭐 8초, 뭐 16초, 그다음에 32초 이렇게 가는데요. 처음에 2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2초 동안 내뱉고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요. 이게 복식으로 왜 하냐면 실제 말씀한 예지 씨처럼 말을 할 때 호흡이 좀 딸리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차로 얘기하면은 CC가 커진 거죠. 큰 차가 되는 거죠. 충분히 내가 한 번에 호흡에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게 명확히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식 호흡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좀 한 번에 갑자기 뭐 32초로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시면은 제가 또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좀 그렇죠. 천천히 심호흡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초를 늘려가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긴장되고. 유튜브에 보면 마보라는 마보라고 하는 어플도 있고 약간 반은 유료고 반은 아닌데요. 거기에 보면 호흡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다 호흡법 정말 저는 다양해요. 개인적으로 네. 강추는 김종호 교수님의 호흡 명상법 있거든요. 근데 한 5분 정도 하는 건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 동감법. 네, 네. 이거는 그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는 아까 말했던 상상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가서는 이것만은 그냥 아. 한 가지만 가서 적어도 인사만은 잊지 말고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자기 공약처럼 나 그쵸. 그때 떨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런 그 행동 중에 다리는 꼬지 말자. 이번에 뭐 이런 거 한 가지만 하면 나만의 어떨까요? 약속. 예, 나만의. 그래 딴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세만이라도 반드시 하고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그거라도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그거 단계별로 네네. 예, 뭐 너무 많은 인사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모두 잘해야지, 인사도 그렇죠. 잘해야지, 말도 잘해야지, 모두 잘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네네. 너무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많아요. 몇 가지 소스만 확실하게 이번에 뭐 인사하고 자세 뭐 이 정도만 이렇게 좀 약간 낮추는 거 목록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해보면 좋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소에서 예,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질문에 답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또 질문 있으신가요, 고민? 제가 또 한 가지 더 고민이 더 있는데 네. 제가 이제까지 본 면접은 거의 다 다대다 면접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면접관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네.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대답이 앞에서 나와버리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냥 자신있게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네. 아 쟤랑 약간 차별화되게 잘해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또 꼬여버리고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완전 갑자기 나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는 다 거. 얘기해버리고. 아, 여기 또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또 나왔어. 내가 진짜 생각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머리를 하얗게 멘붕이 네, 오는. 맞아요. 자, 먼저 우리 예지 씨 고민부터. 그 네, 어떻게? 우선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지 씨가 질문하는 거는 그거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장 일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를 들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소통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예를 들어볼게요. 나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원자가 소통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이었는데. 미투 이래? 그러면은 뭔가 같습니다. I agree. 뭐 이런 거. 어떡해. 밑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공 지식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전공 용어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질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내 걸 얘기 안 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다른 걸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앞에 사람이 얘기한 거를 우선은 칭찬해 주시는 거죠. 네, 저도 그분처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그분이고 맞아.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지 좋으신 않은 말씀했다. 막 이렇게. 네, 좋은 거, 정말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옆에 사람 얘기를 일단 듣고 있다라는 그렇죠. 여기 질문이 다른 사람 말할 때 어떻게 반응? 다른 사람 말할 때 지금 들어줘야죠. 우리 지금 셋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방송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네. 좋은 옆에서 말씀 해주신 것 얘기해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을 얘기하고 첨언할 수 있는 부분을 첨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또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뒤에 부분이 그거는 뭐 쉽게 나오진 않으니까 저도 똑똑하고 안 되면 뭐 같이라도 근데 그 앞에 그거 넣어줘야겠네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그런 부분 넣어줘야겠죠. 제가 소통 능력까지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 그렇죠. 이건 생각지도 못했어. 이건 네. 준비하지도 않았어.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동안 내가 전공 지식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그거 이외에서 나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네. 일단은 모르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하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선 솔직하게 대화에 대한 심정을 얘기해 주시거나 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거지 오히려 억지로 뭔가를 막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더 안쓰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꼭 숙지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우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억지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근데 네. 모르면서 계속 주절주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핑계처럼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제 면접은 정말 타이밍인데 나 바빠 죽겠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끝내야지. 계속 말하고 있네? 그럼 짜증나요. 정말. 그렇죠. 실제 면접에서도 어떤 하나 질문 네.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 맞아요. 치명적인 게 아니면 탈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씩 어떤 감점되는 요소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 잘못했어. 근데 그러고 나면 뭘 하죠? 하나 지금 답변을 못하면 이렇게 돼서 망쳤어요. 근데 그 표정 보는 그게 앞에서 면접관이 그게 이제 망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는 거 자신감 있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신감 있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라요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저처럼 네. 모르는데 죄송한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몰라요 이게 아니고 모릅니다. 그거보다 약간 모르는 배우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거 너무 뻔뻔해도 안 되고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 예지 씨 같으면 어떻게 하죠? 전혀 모르는 질문,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안 됐어서 다음에 이제 회사에 들어올 때는 꼭 숙지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뭐 이게 됐네. 합격. 연봉 얼마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데 지금 톤도 좋고 예, 아주 좋아요 지금. 표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또 짜는 줄 알았는데 안 짰어요. 바로 시켜봤는데 잘하시네. 자, 모든 질문이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한 개 혹은 두 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계속 물어보는 것마다 자꾸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집에 오셔야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있잖아요. 막 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긴장 안 하면 아까 네. 마이너스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네. 긴장 안 하고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편하게 동네 마실 나오듯이. 그렇죠. 한번 왔어요. 뭐 저희 그런 분 진짜 왔어요. 저. 그렇죠. 있습니다. 아까 뭐든 다 되는 친구였는데 네. 또 왔는데 완전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되게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일단은 네. 여기 보면은 긴장이 안 되는 건 어때? 어떻게? 긴장 안 하면은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도전 의식이 들더라고. 쟤를 떨어뜨려야 돼. 뭐 이게 제가 속 얘기인 거고. 오히려? 예, 오히려 긴장을 안 하고 있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건 긴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 그죠? 네,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겠다는 거야? 말겠다라는 거. 중요한 자리 가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뭐 억지로 긴장하라가 아니라 이거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그냥 한번 와봤어. 이러면 긴장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편안해 보이는 거하고 긴장을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왔어 또 왔어. 편안해 보이는 것과 긴장을 하는 게 다른 문제다.
네.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죠. 네. 네. 대신 맞습니다. 자세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만 바꿔줘도 그런 부분은 나겠죠.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고 보인다는 얘기는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방송에서 보시면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만 좀 너무 빳빳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세 좀 바로 하시고 약간 몸을 상체만 한 10도 정도만 숙여셔도 사람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속으로 긴장이 안 될지언정 이렇게만 좀 해주셔도 네, 훨씬 네. 아무튼 자세가 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그 얘기했던 마보가면은 이렇게 이제 명상이나 이런 거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해서 거기 굉장히 편해있고 김정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많이 쳐보세요. 예, 성신여대 교수님인데 이쪽 굉장히 아주 편하게 목소리도 좋으세요. 저는 가끔 이제 그거 틀어놓고 뭐 듣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세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네, 되게 중요해요. 자신감. 왜냐면 아시잖아요. 비언어적인 모습이 80%다. 그렇죠. 80%. 또 리액션 봐라. 사회복지학과는 그게 문제인데. 예, 여기 사복전공. 네, 사복전공.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뭐 예지 씨가 적극적이고 이런 거 그냥 뭐 여기 적극적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와 그렇죠. 말하는 태도. 목소리, 그렇죠. 톤. 소통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아까 되게 두 분이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벌써. 그죠? 네. 우리 아까 앞서 있던 지훈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진중하고 그렇죠. 진정성 있어 보이고 무게감 있었고요. 무게감 있고 예,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라면 네. 여기는 예지 씨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죠. 예, 두 사람의 컨셉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합격. 맞아요. 예, 저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 좋아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네. 느끼는 건 비슷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굳이 억지로 포장하기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본인 그 안에서 잘 표현하려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뭐 또 오늘 어떠셨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서 하니까 이게 제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력 이럴 때 이제 올라갔지?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하고 좀 쉬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러고 바로 그걸 얘기를 하니까 더 긴장할 때 이게 나중에 호흡곤란이 오는 거야. 곤란. 예. 지금 그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네네. 요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다시? 다시. 예, 좋아요. 오늘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요 하고 좀 같아요. 쉬세요. 예. 예. 제가 너무 잘하려고 했던 거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것도 잘 못하고 저를 잘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저를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예. 지금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네. 그게 굉장히 아마 할 때 긴장될 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네네네. 말이 엉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생각도 안 나요. 왜냐면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 안 해요. 진짜 그래서 하얘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게. 예. 신기하다. 예, 그래서 호흡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예. 연습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자꾸 그 다음 대사를 바로 하지 말고 예. 잠깐 0. 몇 초 쉰다. 저희 청년 취업 공작소에 오시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받을 수 예, 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예, 좋습니다. 오늘 예지 씨 고민 해결됐고요. 지금 잠깐 앉아 계시면 한 분이 또 고민, 이건 전혀 다른 고민인데 뭐였냐면 네. 지금 회사 3개월 정도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 나랑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 퇴사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라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거의 취업과 다르게 네네네. 제가 면접 잘 봐서 됐는데 예, 질문 내용은 아니고 뭐죠? 예, 아까 잠깐 올려와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요 질문을 요 답은 우리 치통녀님이 직접 컨설팅해. 요거는 간단한 질문 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나랑 안 맞아서 퇴사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퇴사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려면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뭐 다른 분야에 취업을 하든지 이거는 저는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봐야 되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우리 치통녀님께 의뢰하세요. 의뢰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의 경험이 어떻게 없는지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서 네. 다음에 이분이 뭐 저희 고민 한번 상담할 때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아무튼 네 참 저는 어쨌든 이런 고민이든 저런 고민이든 우리 네. 치통녀님께 물어보면 많이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예지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베스트는 그 박사님 의상. 예, 벌써 또 야,
한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래서 정말 할 때마다 시간 예. 정말 빨리 가는 거 같아요. 그 신태현님이 이제 좀 질문 이 중에 짧게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볼게요.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면접에서 외적인 모습이 플러스 요인이 이게 이제 MSG는 아까 컨텐츠 내용이고 네네네. 외적인 요소에서 좀 플러스 돼 있게 외적인 모습. 이게 이제 그 태현 씨가 남자인 것 같은데 네. 남자라고 봤을 때는 우선은 네. 이렇게 보시면 좀만 돼요. 더 제가 더 보세요. 봐야죠. 네네네. 네. 남자들은 우선은 그 보시는 분의 기준을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면접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전 기준을 하게 좀 어느 정도 이마를 좀 보여주시고 환하게 좀 이마를 좀 반 이상을 좀 까셔서 환한 이마 인상을. 까요? 네. 이마 까는 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예. 좀 이게 관상적으로 봤을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좀 환한 인상을 좀 보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외향적인 모습이 좀 우선 필요하겠고요. 태연 씨가 그러니까 일단 답답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까든 덥든 이렇게 딱 네. 보는데 그 얼굴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다 이러면 좀,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고. 가끔 이발 안 하고 오거나 막 그 네, 그렇죠. 귀걸이를 이발. 많이 주렁주렁 하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 네. 가는 네, 어떤- 면접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기업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보수적이거든요. 더군다나 신입사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 패션이나 뭐 IT 쪽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좀 약간 옷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수적으로 좀 입어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진짜 봤어. 아니 옆에서 공감을 하는데 네. 완전히 이러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여기 질문 들어왔어. 면접 때 끄덕거림이 원래 큰데 그대로 보이는 게 나을지 물어보는 네. 거야. 그러니까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우리 지금 네. 예지 씨 보면 맞아요 이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만담 때 우리 친구들끼리 막 얘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면접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면접관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은 행동의 자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좀 풀어지면 아주 네. 또 신나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저 그때 좀 막 면접관님 TV에서 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막 이러면서 네, 네. 예, 완전 농담하고 막 놀다가 그렇죠. 땡 하고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농담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되게 이렇게 너무 그렇게 또 그쪽에서 분위기 편하게 해주려다가 네네네. 또 그거에 또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까 그렇죠. 말했던 끄덕거림도 이게 중요한 거는 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렇죠. 건데 네. 너무 이렇게 과장된 행동은 오바. 네. 파마했다면 우리 삼다수보이 질문이 아까부터 예, 우리 삼다수보이 재밌네요. 네. 예, 파마 한번 불러야 될까요? 저 삼다수보이 얼굴 사진을 봐야 알 것 같은데 그렇죠. 파마가 어울리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파마의 종류가 있잖아요. 약간 볼륨 파마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뽀글이 네개 파마. 머리 파마를 하는지 네 개. 제가 알 수가 없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남자인데 아줌마 파마를 좀 하셨다고 한다면은 네. 우선은 면접을 위해서는 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네. 풀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지 씨 너무 리액션이 당연히 좋죠. 근데 네. 이제 이걸 과장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지 그리고 씨가 하신 뭐- 거는 방송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적당한 리액션 아주 필요하지만 너무 네. 과장되면 안 된다라는 정도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다수보이님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평가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외모를 봤을 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면접 의상이나 봤을 때 외모는 한 두 사람한테 평가받으라고요. 그렇죠. 네, 돌려보면서 예, 네, 어떠냐, 어떤지. 이 옷이 네. 어떤지 뭐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보시는 게 같고요. 좋겠고. 네. 파마 값이 좀 아깝긴 하겠지만 좀 우선은 부드러운 파마인데 네. 삼다수보이 이름을 봤을 때 왠지 살짝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네. 저희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죠. 보내주세요. 그럼 보시고 제가 네. 보시고 보이고 보고 예, 얼평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평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긴 머리가 나을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머리가 자르고 싶고 긴 머리 묶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외모는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깔끔하게 우선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외모잖아요.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면접 가기 전에 미용실 가서 얘기하세요. 저 내일 면접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은 알아서 좀 깔끔하게 맞춰서 잘 어울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잘생긴 건 아닌데 저 최선이 요 정도 비슷하게는 너무 좀 길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도 덮지 않게끔 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단정하게 깎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마는 머리는 좀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정 그게 귀찮으시면은 뭐 집에 이제 뭐 언니 누나 뭐
좀 통해서 좀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안 되면은 한 3,000원인가 5,000원 정도면 미용실에서 좀 만져줘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면접을 좀 중요한 면접이라면 한번 좀 해주시죠. 자켓을 입고 가는 것까지는 아닌데 저 같은 의상은 안 돼요. 이런 거 네. 뻘개가지고 이거 패션 괜찮아. 패션 업계는.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업계에 자켓까지는 따라서.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접 복장을 보면 오늘 신경 쓰고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왔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네네네.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는 화려하지 않아도 예의를 예, 그렇죠. 갖춘 예의죠. 맞아요. 예의를 갖춘 느낌. 그러니까 자켓을 예를 들어서 네. 뭐 자켓을 입고 가든지 브라우스를 입고 가든지 뭐 상관은 없는데요. 네. 딱 봤을 때 참 오늘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왔다라는 느낌만 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제일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제일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왜냐면 지금 복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션이나 혹은 뭐 IT나 이렇게 업계에 따라 다르고 네, 사이즈, 그렇죠. 신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박사님 하고 얘기는 하지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면접은 스탠다드하게 가신 게 맞죠, 다들. 공무원 분들, 과장님급이 제 또래거든요. 50대 중반 이러면, 네. 아직까지는 만약에 민소매 입고 가면 안 좋아하시는 분 아직도 있더라고, 저 또래도. 그래서 어쨌든 좀 그냥 포멀하게 정장 차림으로 공무원 면접을 가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다 보는 공무원점이지 사기업이. 사기업은 남방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가도 와이셔츠죠. 좋긴 하고 네. 브라우스를 입어도 좋지만 어쨌든 좀 준비하고 준비한 그리고 느낌.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색들이 좀 있어요. 면접 복장에는 헤어스타일 우리 또 스타일러도 모셔가지고 네. 비포 앤 애프터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김은혜님 오늘 고마워요. 예, 이런 아이들 좀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리 이렇게 모으고 저 근데 진짜 봤어요. 아니 다리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긴장되니까 X자로 밑에가 책상에서 네. 보이거든요. 집단 면접하는데 어머 진짜 다리 이렇게 다리 펴는 거죠. 들고 네. 막 이러고 진짜 봤어요. 네. 비스듬하게 두든 모으든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저 그 시간 내내 그 다리만 봤어요. 그렇죠. 다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친구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나 안 보인다라고 남자들, 생각을 한 거죠. 그 남자들도 너무 막 쩍 벌리고 이런 거 알죠? 쩍 너무 네. 흉해요. 그러니까 네. 남자든 여자든 뭐 다리를 그냥 모아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충분하게 서로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뭐 옆으로 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남자들은 앉으면 또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같이 또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 자세랑 어떤 그 네. 이미지 컨설팅 많이 필요하죠. 네. 기본적으로 남자가 원하는 자세, 남자들의 자세나 여자들의 자세가 좀 더 네,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답변도 기대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점이 있냐는 질문은 저희 공지사항 여기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저희 카카오 채널, 네. 카카오 채널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치통령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좀 더 궁금한 사항 단타적인 질문이든 아니든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좋아요, 구독도 있지만 이벤트 이거 여기 지금 네. 다시 딴 생각나시죠? 데 안 나가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두 분 추첨하니까 오늘 얘기 들으신 걸 종합해서 이 두 분의 고민과 더불어 네. 취업 면접을 위한 팁 네.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만족도 잊지 네.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석학 이벤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오신 분들한테 아주 정말 이 여름에 확실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8월에 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네. 7월, 8월 출석학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번은 저희가 조금 다른 코너를 마련했어요. 노동법. 그래서 저희 최영호 교수님이랑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래서 노동법의 지존이세요. 지존. 제가 20년 전에 이분한테 노동법 배웠습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배우신 거를 여기 20년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법 그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모셨습니다. 다음번에 네, 7월 저희가 8일인가요? 네, 그때 네. 노동법 특강 하니까 또 잊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고요. 네. 우리 치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면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우리 그 두 분 게스트 오셔서 같이 했는데 최대한 선생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좀 약간 거리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취업인 클래스 신청하시면은 맞춰가면서 제가 좀 네. 컨설팅을 드릴게요. 네. 왜냐면 너무 다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은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면접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면접 코드를 준비해서 네. 준비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삼다수보이 왜 또 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날짜가 7월 10이에요. 7월 10 금요일 날 여전 3시 네. 3시에 그렇죠. 2시인가요? 네, 시간을 정확히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치토년님과 여러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인 클래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